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대비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산업 디자인 일반 파트 다음 우리 색채 및 도포 파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색을 지각하는가, 색채 지각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요소, 광원, 물체, 눈, 요 세 가지로 지각을 한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그 색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색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 색채 체계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표준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표준? 표준? 매일 들어보시죠? 자, 이 표준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자, 약속 또는 뭐라 그래요?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규칙이라도 할 수 있어요. 다 같은 말인데 어떤 그 책임에 대한 정도. 그러니까 법 같은 경우는 책임이 되게 크게 따르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이 되게 강력한 겁니다.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뭐 조금 미움을 받겠지만 큰 벌칙은 없겠죠. 그죠? 뭐 그 정도 차이인데 여튼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 표준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왜 약속을 정하냐면, 자, 우리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말 다 알아듣고 있죠? 예. 제 말을 다 알아듣는 건 뭐냐면 이 말에 대한 표준을 정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표준어라고 합니다. 우리 안녕 그러면 안녕이 알아듣죠. 그죠? 왜 안녕을 안녕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어를 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서로 사용을 해서 뭐 하자고? 잘 소통하자고. 소통. 그래서 표준을 정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색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표준색 그래요. 뭐라고 한다? 표준색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색을 우리는 체계라고 얘기해요. 체계. 야, 되게 체계가 잘 잡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법치국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이렇게 체계가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색채 체계를 뭐라고 하느냐? 표준색. 색에 대해서 뭘 정한다? 표준을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표준 왜 정한다? 서로 뭐 하려고? 소통하려고. 자, 선생님은 빨강을 빨강이라고 알고 있고 여러분은 레드라고 알고 있다 생각해봐. 그럼 내가 야 가서 너 빨강 갖고 와. 그럼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좀 힘이 있으면 야, 이 자식아 그런 것도 못 알아먹어? 어? 사회생활만 그따위 왜?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레드로 알고 있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이제부터 빨강을 빨강이라 하자. 나도 빨강이라 할 테니까 너도 빨강이라 해.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야, 빨강 가져와. 그럼 알아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표준이다. 그래서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한 걸 뭐라고 한다? 표준색이라고 하고 이러한 규칙과 법칙, 약속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색체계, 다른 말로는 표준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 표준과 규칙은 약속입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암기가 보통 먼셀 표색계랑 오스트발트 표색계를 중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컬러 산업기사 쪽으로 가게 되면 NCS, PCS, DIN 뭐 여러 가지 표색계들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제 먼셀 표색계랑 오스트발트 표색계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뭐 되게 다행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왜 안녕이 안녕이지? 안녕을 언녕이라고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색체계는 대표적으로 혼색계와 현색계라는 게 있는데요. 혼색계는 뭐야? 우리 빛의 혼합 배웠었죠? 빛의 혼합. 빛의 색, 그 다음 뭐예요? 물체색. 물체색.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빛의 색에 대한, RGB죠? RGB. 빛의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한 것을 혼색계. 우리 귀신 같은 거 이렇게 사진 찍으면 막 빛으로 표현되죠?
혼 같은 게, 그지? 그래서 혼색계 그렇게 암기하시고요. 현색계라는 건 물체, 실제, 현재 있는 색채 체계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색계와 현색계의 대표적인 표색계가 있는데 혼색계의 가장 대표적인 표색계는 CIE 표준 표색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CIE는 국제조명위원회라는 기관의 약자예요. 그곳에서 이 혼색계, 빛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X, Y, Z 표색계, Y, X, Y 표색계, 그 다음에 LAB 표색계, LUV 표색계, LCH 표색계. 머리 아파요 막. 자, 이게 이제 산업기사에서는 이거 다 나옵니다, 시험에. 근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에서는 그냥 분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X, Y, Z는요, X는 R, Y는 G, Z는 B 광선을 센서예요. X 센서, Y 센서, Z 센서가 있는데 우리 빛의 삼원색인 RGB를 각각 뭐예요? 감지할 수 있는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R, Y는 G, Z는 B를 감지하는 그러한 센서다. 이렇게 X, Y, Z 표색계. 우리 이 색체계를 색체계라고 얘기도 하고 표준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색계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냐?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체계 그런 뜻이에요. 표색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색체계도 맞고 표준색도 맞고 표색계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YXY라는 것은요. Y는요. 명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밝기. XY는 뭐냐? 색상과 채도를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B가 있는데 우리 해링의 사원색설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L은 뭐다? 명도다. A는 뭐다? 자, 에어플레인은 뭐라고다? 빨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라는 건 뭐다?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다. 에어플레인은 빨라. 그럼 B는 뭐냐? 빌딩은 높아. 이렇게 해링의 사원색설의 반대색설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LUV, LCH 이것도 L은 다 명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U와 V 요것도 명도 색상과 채도. 그 다음에 LCH는 L은 명도, C 크로마라 그래서 색상, H는 크로마라 그래서 채도, 휴라고 해서 색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하도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사실은 그냥 막 너무 잘 알아서 대충 하면 되겠지 하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강의 듣고 나면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크로마가 채도인데 뭐 색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 좀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5가지가 이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만든 CI. 자, XYZ, YXY, 그 다음에 LAB, LUV, LCH. 러브, 리치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러브, 리치. 시험 문제에 얘네들을 각각 물어보는 문제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냥 혼색계에는 CI 표준 표색계가 있다는 것과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스트발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요,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예전에는 현색계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색계로 분류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혼색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는 것 자체가 혼색계와 현색계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는 어디에 혼색계에 구분을 하는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분 지을 때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잘 보통 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색계라는 것은 바로 이 물체색이죠.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체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먼셀 표색계라는 게 있습니다. 먼셀이 만든 거죠. 이 먼셀 표준 표색계는 미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표준 표색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NCS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스웨덴에서 만들었어요. 어디서? 스웨덴. 자, PCCS는 어디서 만들었냐? 일본에서 만들었고요. DI는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러면 독일에서 만들었다까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현색계에는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색계는 이 빛에 대한 혼색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실제 등간격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체계를 만들려면요, 규칙이 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눈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빛의 혼색계는 그게 안 돼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측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측색기. 색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이 혼색계는 색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현색계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실제 물체 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등간격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측색기가 필요 없다.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 이거보다 좀 더 미시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에서 배우긴 다 배우는데 되게 거시적으로, 큰 개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색채 체계의 이해라는 것은 표준색에 대한 이야기야. 표준색이라는 것은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색채 체계라고 하기도 하고 표준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색계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색에 대해서 어떻게 표준을 정하는 이유는 서로 소통을 잘하려고 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빛의 색에 대한 표준과 물체색에 대한 표준 두 가지가 있다. 혼색계는 빛, 물체색인 현색계 이렇게 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혼색계는 CI 표준 표색계와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있다는 거. CI 표준 표색계에는 XYZ, YXY, LAB, Love, Rich 이렇게 5가지들이 있다는 것.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현색계, 혼색계를 두 가지를 다 포함하지만 현대는 혼색계에 많이 구분한다는 거. 자, 현색계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셀 표색계는 먼셀이 만든 건데 한국, 미국,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NCS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 스웨덴에서 만들었다. PCCS는 어디서 만들었다? 일본에서 만들었다. DIN은 어디서 만들었다? 독일에서 만들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에서는 주로 나오는 시험은 먼셀 표색계와 오스트발트 표색계 이 두 가지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미시적으로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표색계의 종류와 특징, 특히 먼셀 표색계와 오스트발트 표색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표색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우리 전 시간에 색이라는 것은 뭐와 뭐로 나눈다? 무채색과 그 다음 뭐로 나눈다 했습니까? 유채색으로 나눈다 했었죠. 자, 유채색은 또 뭐로 나눕니까? 세 가지. 색상과 그 다음 뭡니까? 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어로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색상은 hue라 그래요. hue. 뭐라고요? hue. 명도는 lightness 또는 brightness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lightness, brightness. 그 다음에 value라 그래요. value. 그 다음에 채도는 saturate라고 하기도 하고 chroma라고 합니다. CHROMA, chroma. 그래서 색상은 hue, 명도는 value, 채도는 chroma. 이렇게 영어로도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무채색이라는 것은 채도가 없는 거라 했었죠. 그러니까 뭐 명도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색상이라는 건 색의 모양, 상태, 명도는 빛의 밝기가 아니라 검은색과 흰색과 채도가 얼마큼 보이는가고, 채도는 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얼마큼 색상이 잘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명도와 채도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한다? 얘를 색조라고 하죠. 그래서 표준색을 정할 때는 요 색상, 명도, 채도를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색상 이렇게 쓰자, 명도 이렇게 쓰자, 채도 이렇게 쓰자. 그게 첫 번째고, 자, 그러면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표기를 할 건가? 그 표기하는 방법, 요거를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말씀드렸듯이 먼셀 표색계는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우리 한국과 일본이 주로 사용하고요.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개발 연도는 1905년, 1923년 이렇게 날짜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자, 이제 미시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셀 표색계라는 것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셀 표색계는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20색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색을 5가지 색을 정했어요. 먼셀은 이유를 묻지 마. 그냥 5가지 색상. 자, 기본색을 R, 그 다음 뭐예요? 자, 이렇게 색상환을 딱 그려주겠습니다. 색상환이라 그래요, 이거를. 왜? 돌기 때문에.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P. 이렇게 5가지의 기본색을 정했습니다. 누가? 먼셀이. 자, 색상은 있잖아. 기본색 5개 쓰자라고 정한 거야. R, Y, G, B, P.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렇게 5가지 색을 정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시광선, 무지개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는 거예요. 그 색상띠, 스펙트럼이 원래는 똑같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그냥 간격을 동일하게 하자라고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다 숫자 5라는 거를 탁 달았어요. 이렇게 5, 먼셀에서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1, 2, 3, 4, 5R, 6, 7, 8, 9, 10R. 그러니까 10R, 요 같죠? 1R. 이런 식으로 빨강은 1R부터 10R까지 존재를 하는 거예요. 10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5R이라는 것은 빨강은 빨강인데 원색이에요. 원색.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색, 원색. 그러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순수 혈통의 빨간색을 원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OR이라는 이 색은 그냥 빨강이에요. 근데 10R은 뭐냐? 빨강은 빨강인데 어느 쪽으로 치우쳤죠? 노란색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약간 어때요? 노랑 기미가 돌아요. 이걸 그래서 다홍이라고 합니다. 다홍색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1R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빨강은 빨강인데 약간 보라빛이 도는, 보라의 색이 도는 그런 빨강이에요. 완전하게 빨간색이 돌아버리면 그때는 레드 퍼플이 되겠죠. 이쪽은 완전하게 노란색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YR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간색 YR, 여기는 GY, 중간색 BG, 여기는 PB, 여기는 레드 퍼플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본색 R, Y, G, B, P라는 기본색 사이에 YR, GY, BG, PB, RP를 넣고 각각을 몇 개씩? 10개씩. 그러면 5 더하기 5는 10이죠. 10에다가 10개씩이니까 몇 개예요? 100개. 그래서 색상을 기본적으로 몇 개로 나눴다? 100개로 나눴다. 색상을 100색상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색상을 몇 개? 100색상. 자, 일단 먼셀 표색계는 색상을 100색상. 기본색 RIGBP라는 5가지 색상과 그 사이에 중간색 5가지, 그리고 각각을 10단계로 나눠서 총 100개의 색상으로 나눴다. 약속이에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먼셀 표색계의 색상은 그렇게 나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명도와 채도는 어떻게 나눴냐? 자, 기본적으로 먼셀 표색계 가운데에 있는 애는 뭐냐? 우리 뭐라고 그랬었죠? 명도입니다. 가운데 있는 애를 뭐라고 한다? 명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세로는 명도, 가로는 뭡니까? 채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고 여기는 채도가 낮고 여기는 채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 모양을 그러한 원리로 만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색입체 기억나십니까? 색입체. 요거는 명도, 요거는 채도, 요거는 색상. 이렇게 되어 있다 했었죠? 바로 요게 바로 색입체입니다. 색입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거 전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도라는 것은 0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총 몇 단계야? 0부터 10이니까 10단계가 아니죠. 0부터 1, 2, 3, 4니까 11단계. 명도는 몇 단계? 명도는 11단계로 되어 있다. 명도는 몇 단계? 11단계. 왜요? 그냥 그렇게 정했다. 원셀이 정했다. 외우셔야 됩니다. 색상은 기본색 5개, 중간색 5개, 10개씩 총 100개로 되어 있고 명도는 0부터 10단계 총 1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도는 어떻게 되느냐? 채도는 최대 1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8단계까지도 나눠요. 8에서 14단계까지 최대. 그래서 총 최대 14단계까지 나눠져 있다. 이건 뭐예요? 약속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먼셀표 새끼는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HV/C. 자, 우리 H가 뭐라 했어? 휴, 색상. 자, V는 뭐라고 나타납니까? value, 명도, 채도예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뭐 성경책으로 얘기하면 몇 장 몇 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찾아봐.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그러한 표기법이에요. 성경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처럼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아래 4에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5R은 색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순수 빨강, 4라는 것은 명도인데 여기서부터 1, 2, 3, 4니까 중명도 아래, 약간 어두운 중명도. 채도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0, 1, 2, 3, 4거든요. 3이니까 저채도. 아하, 여기에 위치한 정도의 그러한 뭐예요? 그러면 빨강인데 채도가, 명도가 4이면서 채도가 낮다. 그럼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대충 다크 그레이시라고 있습니다. 어두운 회라는 색조거든요. 아, 그 정도 위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요거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먼셀 표기법 HVC 이렇게 표기하고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거 뭐냐면 이 색입체라는 거를 상대방이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색을 내가 써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 그럼 전화해서 야, 있잖아, 거기 먼셀표 색계에서 5R에 4에 3 있지? 응, 그 색 써. 그러면 내가 본 색과 그 사람이 본 색이 같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 하려고? 소통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오면 선생님 손에 장을 지지고 볶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앞에 먼셀표 색계의 색상은 몇 단계? 100단계로 나눠져 있고, 명도는 11단계, 채도는 14단계. 표기법은 HVC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유를 따지 마시고요. 약속이니까 애우세요. 애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스발트표 색계. 얼마나 좋아? 마지막 오스발트표 색계. 여러분 산업기사 배우려면 NCS, PCCS 다 배워야 됩니다. 자, 오스발트 색채계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는 노란색의 반대가 뭐죠? 노파. 우리 노파, 빌딩은 노파, 에어플레인은 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먼셀표 색계는 5가지 색상을 기본 색상으로 정했지만 해링의, 그러니까 오스트발트 색채계는 4개의 색상 노파, 라를 기본 4색으로 정했어요. 아셨어요? 먼셀은 몇 개? 5개. 오스발트는 몇 개? 4개. 무얼 기준으로? 우리 배웠죠. 해링의 사원색설 배웠었죠. 뭐라 그랬어요? 반대색설. 노파, 라. 그죠? 걔네들을 기본으로 해서 색상을 만들고 중간색. 여기 뭐예요? YR. 여기는 뭐예요? P. 여기는 뭐예요? BG. 여기는 뭐예요? GY. 이런 식으로 중간색 4개씩 을 넣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돼요? 8개가 되죠. 그리고 그 사이를 뭐로 나눴느냐? 그러면 3단계씩. 몇 개씩? 3단계씩. 이렇게 하나, 둘, 3개. 또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이렇게 나눠서 3, 8에 24. 그러니까 4개 플러스 4개니까 8이죠. 각각을 3개씩 나눴으니까 몇 개? 24색상을 기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1, 2, 3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Y예요. 노란색 쪽이에요. 4, 5, 6은 YR 쪽. 근데 여기는 Y라고 안 하고 O라고 합니다. 오렌지라고 표기를 하죠.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은 P에 P. 자주. 여긴 B인데 터키스라고 합니다. 터키스.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그 다음 그린은 시그린이라고 하고, 여기 연두는 황록은 이게 리프 그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파랑은 울트라마린 블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름도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름만 그렇게 불려져요. 자, 노랑은 똑같이 노랑이라고 하고요. 주황은 옐로우 레드라고 하지 않고 오렌지라고 합니다. 빨강은 레드라 하고요. 퍼플은 퍼플. 블루는 블루인데 울트라 마린 블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지, 청록은 터키즈. 뭐 터키에 있는 돌에 이런 색인가 봐요. 그 다음에 씨그린. 그 다음에 여기는 리프 그린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고 색상은 총 24개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총 24번까지 있고 1번부터는 뭐야? Y, 옐로 쪽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색상은 이렇게 하기로 오스발트 표색계에서 정했고 이제는 뭐? 명도와 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스발트에서. 자, 명도와 채도. 자, 먼셀 표색계에서는 명도를 0부터 10 숫자로 표기를 했는데 오스발트 표색계에서는 숫자로 표시를 않고요. 여기서부터 A 알파벳으로 합니다. 그리고 A, B, C, D 순서에서 A하고 한 칸 띄어요. 그러니까 A 한 칸 띄고 C, D, E, F, G, H, I, J, K, L, N, P 이렇게 숫자가 아닌 알파벳 단어로 명도 단계를 총 몇 단계? 8단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은 뭐가 됩니까? 채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쪽 아래는 뭐가 돼요? 블랙. 이쪽은 뭐가 합니까? 화이트. 여기는 순색.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오스발트 표색계도 색입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삼각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도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오스발트 표색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상입니까? 복원 주체, 마른 모형입니다. 우리 바둑알처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어요. 요런 게 하나가 하나의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1번 Y에 요 모양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총 24개가 돌아가요. 24개. 요런 모양의 1번이 하나, 요런 모양의 2번이 하나. 그래서 딱딱딱딱딱딱 24개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마름모 형태의 복원 주체로 바둑알처럼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숫자로 표기하지 않고 있고 뭐로 표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A, B, C, D, E, F, G라는 알파벳으로 표현한다. 이유는요, 그냥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표기는 그래서 20LC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20LC는 뭐냐? 20이라는 것은 뭐예요? 색상을 나타냅니다. 색상. 그 다음에 LC 이렇게 돼 있죠. 20LC. L은 자, W, B 플러스 C는 항상 100이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혼합량을 갖거든요. 오스발트 표색이 뭐냐면은 항상 흰색과 흑색과 순색의 양은 항상 얼마다? 100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색상 나타내고 L은 뭐냐? 흰색량, 백색량.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흑색량, WB. 순서대로 색상 WB. 이걸 표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이라는 거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색상 볼까? 20. 20은 보니까 뭐예요? 20 보니까 여기 초록이네요. 초록 색상인데다가 L이라는 게 뭐냐? W양이에요. L. 백색량에 L이 얼마냐? 그럼 8.9로 되어 있습니다. 8.9. 이렇게 이 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B, 요 C가 있죠. 흑색량이 C래. 흑색량의 C는 얼마냐? 여기 보면 플러스 44. 그럼 나머지 순색량은 얼마냐? 얘네 둘이 값을 얘에다가 빼면 얘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대충 80.9에서 8.9, 44를 더해서 100을 빼면 대충 47.1. 그래서 순색량은 47.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양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대충 육안으로 보면 HVC보다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 오스발트 표색계의 색상은 기본색 헤링의 사원색설인 4가지 색상과 중간색 4개를 각각 3단계씩, 그래서 38에 24, 24개의 색상으로 하기로 했고,
명도는 먼셀 표색계처럼 0부터 10까지 숫자로 표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G에서 중간 L을 뺀 A, C, E 이렇게 영어 단어로 알파벳으로 8개를 선정해서 각각의 양을 계산하고 항상 W, B, C의 양은 항상 100이라고 하는 기본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20LC라는 식으로 표기한다는 거. 20이라는 건 색상, L은 백색량, B는 흑색량을 표시하고 각각에서 여기서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 이런 문제 절대 이렇게 외워서 하는 문제 안 나와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있죠?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항상 순색, 요 순색의 양, 여기 순색을 바라보는 애기 때문에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이 순색의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같다, 순색이 같다. 그래서 등순 계열. 그래서 요렇게 있는 애들은 다 무슨 계열? 등순 계열 그래요. 그럼 요 흑색을 바라보고 있는 이 계열에 있는 애들 있죠? 이 애들. 얘네들은 항상 흑색을 바라보는 그 애들은 다 흑색 양이 같기 때문에 등흑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색을 바라보고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다 백색 양이 같겠죠? 뭐라고 합니까? 등백 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시험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왜 배워야 되느냐? 소통하려고요, 소통하려고. 이거를 우리 컬러 쓰는 사람들은 이걸 다 같이 똑같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만 모르고 있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 요걸 암기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뭔 표색계 사용한다고요? 먼셀 표색계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보면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암기를 해볼게요. 자, 먼셀 표색계는 색상은 100단계, 기본 색상 5개, RIGBP 중간색 각각을 10단계씩, 그죠? 100개. 오스발트는 헤링의 사원색설 4색에 기본 중간색 4개, 3단계씩 나눠서 3, 8에 24. 그 다음 명도는 11단계, 채도는 14단계. 반면에 오스발트는 A, B, C, D의 가운데 뺀 L, C, E, G, I, L, M, P라는 8가지 알파벳을 사용한다. 그리고 표기법은 H, V, C, H 색상, 휴, value, 명도, C, 크로마, 채도. 그 다음 20LC, 20은 색상, L은 백색량, C는 블랙량을 표기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뭘 사용한다? 먼셀 표색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표준을 정하는 곳이 어디예요? KS죠, KS. 코리아 스탠다드. KS에서 우리나라의 공업규격으로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KSA 0062에 나와 있고 교육용 교육부 고시 312호에서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쓰겠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뭐 NCS, PCCS, DIN, 뭐 RAN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에서는 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먼셀과 오스트발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세계 표준뿐만 아니라 색에 대한 이름을 정하는 방법, 그걸 우리는 생명법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정하는 방법. 이름, 이름 명자 아시죠? 색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 자, 우리나라의 이름을 정하는 이 생명법은요, 미국의 ISCC, NIST 두 기관이, ISCC 기관과 NIST라는 두 기관이 만든 생명법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생명법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나라의 KS0062 이런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그 물체 색의 이름 이런 것들이 먼셀 표색계,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먼셀 표색계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먼셀 표색계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식으로 바꿔 썼어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정하는 생명법에도 누가 만든 거? ISCC, NIST 전 미국 색채 협의회와 전 미국 국가 표준에서 정한 표준 표색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ISCC, MBS라는 기관이었는데 NIST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 ISCC NIST에서 정한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 표기법 막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생명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그럼 여러분 ISCC NIST를 기준으로 했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생명법을 이름을 정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생명법. 자, 우리나라에서 표준을 정하는 곳이 어디죠? 우리나라 KS. 자, KS에서 자, 이렇게 쓰자라고 그래서 R, Y, G, B, P. 먼셀 표색계를 우리는 사용하죠. 그죠? 네, 5개 쓰자. 그리고 중간에다 YR, GY, BG, PB, RP 이렇게 10개 외에 갈색이라고 있죠. 갈색. 들어보셨어요? 갈색. BR, 브라운이죠. 갈색이랑 핑크, PK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기본 색을 몇 개로 쓰자고 정해져 있어요? 12색상을 쓰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색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자라고 K에서 정한 요 12색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본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색에다가 앞에 자, 기본색. 자, 기본색만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요. 빨간색 그러면 그 빨간색 안에는 밝은 빨간색도 있고 어두운 빨간색도 있고 채도가 높은 빨간색도 있고 낮은 빨강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빨강에서 감정적으로 연상되는 것은 열정이죠. 또는 사랑이죠. 근데 사랑인데 채도가 밝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되게 밝고 순수한 사랑. 어두운 건 뭐예요? 비극적인 사랑. 이런 식으로 어떤 색상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통했을 때 나는 좀 어두운 사랑으로 빨강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는 밝은 빨강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름 안에서 이름을 통해서 그 색의 성격을 더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떤 그 느낌을 더 형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색 앞에다가 어떤 형용사와 같은 감성적인 것들을 붙여서 사용하는 걸 우린 일반 생명법,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생명법 또는 개통생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형용사 앞에다가 뭐 pair, red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냐? 그러면은 pair이라는 것은 연한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연한 빨강이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은 기본 색상이기 때문에 그냥 빨강, 노랑이지만 요거는 좀 더 어때요? 어떤 그 감성이 더 표현하게 되죠. 밝은 빨강, 연한 빨강, 어두운 빨강 이런 식으로 색상 앞에다가 어떤 형용사의 느낌을 달아서 이름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 생명법. 물론 이 기본 생명법 안에서도 보면 빨강인데 약간 노란 기미가 도는 빨강이 있어요. 그래서 옐로우 시레드니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 기본 생명은 기본적으로 정한 12가지 색상의 일반 생명법은 뭐다? 다른 말로 개통 생명법이라고 하고 그 앞에 형용사를 달아서 좀 더 색상의 어떤 감성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게 일반 생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용 생명이라는 것은요. 과거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고유 생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물이나 식물, 동물 또는 지명, 인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물은 뭐가 있어요? 금색, 은색, 뭐 황금색, 코발트 블루, 옥색 이런 것들이 광물에서 사용되는 색으로 옛날부터 써왔던 거죠. 그러니까 식물은 뭐 귤색, 호박색, 개다리색, 뭐 복숭아색, 라벤더색, 뭐 라일라색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동물은 뭐 비둘기색, 따오기색, 세피아, 피콕 그린, 뭐 쥐색, 이런 병아리색 이런 것들. 지명과 인명, 사람 이름 또는 땅 이름. 그래서 프라시안 블루, 반다이카 브라운, 보르도, 하바나 이런 거예요. 뭐 똥색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옛날부터 사용해왔던 생명법을 우리는 관용 생명 또는 고유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생명법은 세 가지가 있다. 기본 생명, 일반 생명, 관용 생명. 기본으로 정한 색상에 앞에 형용사를 붙이면 일반 생명, 다른 말로는 개통 생명. 자, 그 다음 옛날부터 사용해오던 생명법, 관용 생명. 다른 말로는
고유 생명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 생명법은 미국의 ISCC, NIST, 옛날에는 MBS라고 그랬었어요. 얘네들의 것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옛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옛날 과거에는 표준이 있었는가? 색에 대한 표준이 있었는가? 당연히 있었죠.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동차만 없었을 뿐이지, 과거의 어떤 감정이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에 필요한 것들이 과거에도 필요했는데 색에 대해서 표준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자, 한국의 전통 색에 대한 표준. 기본적으로 동양은 음양 오행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양 오행설은 뭐냐면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와 5가지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수목 금, 토, 이 5가지. 불, 물, 나무, 쇠, 그 다음에 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양의 조화. 그래서 이 음양 오행설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오방색이라는 표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동, 서, 남, 북, 중앙이죠. 자, 동은요, 청색을 상징합니다. 무슨 색? 청색. 그래서 청동 그러잖아요. 청동. 서는 백색, 백서. 들어보셨죠? 청동백서. 남쪽은 따뜻하니까 적색. 북쪽은 어둡고 나빠요. 북한. 그래서 흑색. 그리고 중앙은 우리 동양에서 왕들은 이제 노란색이니까 황색. 이런 식의 각각 위치마다 색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동, 서, 남북인데, 자,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같은 거, 궁상각치우라는 또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의 기본이 되는 인의예지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교재보고 하시고요. 일단 여러분은 어디까지만 알면 되느냐? 오방색의 기본색은 동서남북, 그리고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은 흑색, 노란색.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이 오방색은 RIGBP라는 먼셀의 기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 색상 사이에 오간색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간자죠. 5가지에서 홍색, 벽색, 녹색, 유황색, 자색이라는 5가지. 그래서 오방색이라는 5가지 기본색과 2차색, 요색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의 같이 좀 과학적으로 좀 되어 있지는 않았을 뿐이지 비슷하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색상을 아무거나 안 쓴 게 아니에요. 다 썼어요. 단지 지금보다 색조, 명도, 채도, 지금처럼 선명한 그런 색조가 없을 뿐이었지 모든 색상을 다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에서부터 갖다 썼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럽고 좀 흐렸겠죠. 그리고 색을 쓸 때 이런 오방색마다의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길흉, 복 이런 걸 우리 과거에는 어때요? 되게 점도 많이 보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사용할 때 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색에도 방향에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색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실제 색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 컬러리스트 하는 역할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색을 잘 쓰자는 건데 과거에는 색을 그런 의미에서 더 약간은 좀 미신적이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막 쓰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했다. 컬러리스트들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방색은요, 기본적으로 5가지 방향의 색상. 그리고 오간색은 오방색 사이에 간색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면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더 애우시면 좋지만, 산업기사 이상 수준에서는 요거 오간색도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시험에서는 그냥 동서남북의 각각의 색상의 위치, 의미,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채,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어려울 거예요. 일단 처음 들어봤었고, 그리고 좀 생소하고, 그리고 애울 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이거 외에 더 있거든요. 가장 축소해서 설명하는 게 이 정도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 외우시면 돼요.
표준색이 뭐냐? 색에 대해서 표준 정했다. 왜? 소통하려고. 그래서 표준을 정하는 방법은 빛의 색인 혼색계와 물체색인 현색계가 있다. 그래서 혼색계에는 CI 표준 폐색계, 오스발트 폐색계 있고, 현색계는 먼셀, NCS, PCCS, DIN이 있다. 그 중에서 먼셀 폐색계와 오스발트 폐색계만 시험에 나온다. 먼셀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 오스발트는 독일. 먼셀 폐색계는 100색상, 오스발트는 24색상, 명도는 11단계, 채도는 14단계, 8개의 알파벳 사용한다. 표기는 HVC, 20LC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그죠? 그리고 생명법은 3가지가 있다. 기본 생명법, 기본적으로 만든 생명법. 거기에 형용사를 붙이면 일반 생명법, 다른 말은 개통 생명법. 옛날부터 써오던 관용 생명법, 고유 생명법. 그럼 우리나라의 생명법은 뭘 가지고 기준으로 만들었느냐? 미국의 ISCC, NIST 또는 옛날에 MBS, ISCC, MBS 색채 그 생명법을 기준해서 만들었다. 그럼 과거에는 없었냐? 있었다. 표준색이 있었다. 음양 오행설을 기본으로 한 오방색이 있었다.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중앙은 황색이었다. 요 사이에 쓰는 건 오간색이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약속이니까, 약속이고 이렇게 쓰자라고 했으니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면 항상 어떻게 된다? 교재를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교재를 보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색채 체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색채학 부분인데요. 그 다음 시간부터 조금 지금 시간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주시고, 반 지났습니다. 처음과 달리 이제 하기 싫어지고 막 더 어렵게 느껴지고 헷갈리고 막 이럴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